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터미네이터 6편,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현재까지 공개된 그리고 유출된 소문들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헐리우드 영화와 다르게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는 철저한 보안으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많은 팬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터미네이터 6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터미네이터 6편의 내용을 누설되지 않고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인터뷰와 유출된 제작 과정 사진, 동영상, 그리고 소문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므로 2019년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내용에 누설이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터미네이터 6편의 정식 제목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어두운 운명, 암흑한 운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터미네이터2의 부제목인 심판의 날을 고려해보면 이번 부제목인 다크 페이트는 역시 무슨 의미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을 고려해보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전편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이번 터미네이터 제목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3편처럼 운명은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발부둥 쳐도 피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전개 또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삶,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존 코너 또는 어느 새로운 인물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현재 공개된 줄거리가 없으며 제목 외에는 자세한 시놉스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는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 2019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고 몇 년 또는 몇 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개봉하던 시절과 다르게 현재 아시아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문제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먼저 개봉하는 시세를 볼 때 아마 한국에서는 10월 말 또는 빠르면 중순에 개봉할 수도 있습니다. 데드풀의 감독 팀 밀러입니다. 감독은 아쉽게도 제임스 카메론이 아닌데 제임스 카메론은 제작으로만 참여하지만 영화에 관심이 있고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제임스 카메론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그가 다른 영화 제작자들과 다르게 돈만 주고 손 터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직접 많은 참여를 하며 간섭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제임스 카메론의 첫 영화이자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피라나2가 그의 첫 영화이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은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자신의 첫 영화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작자로서 제임스 카메론의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그가 제작자로 참여한 영화 알리타를 예를 들면 알리타 예고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진들은 알리타의 눈 크기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알리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니 알리타를 잘 아는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아무튼 감독과 특수효과 담당자는 제임스 카메론이 눈의 크기를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오히려 제임스 카메론은 알리타의 눈을 더 크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공이 너무 작아서 눈의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알리타의 동공 크기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불쾌한 골짜기 문제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오류를 잡아내는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터미네이터 6편을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안 하고 제작만으로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음악은 네덜란드 출신 작곡가 정키 XL이 담당했습니다. 정키 XL은 2002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Little Less Conversation을 리믹스하면서 그의 이름은 많은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력서를 보면은 데드풀, 모털 엔진, 툼레이더, 알리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 여러 영화 음악을 담당하였으며 원더우먼의 메인 테마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터미네이터 OST가 정말 기대됩니다. 2019년 터미네이터의 판권을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취득하게 되면서 제작되는 첫 번째 터미네이터는 일단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그 때문에 그 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기계들의 반란,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논 캐논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본 적이 없거나 터미네이터 6편을 보기 위해 복습하실 분들은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만 보시고 터미네이터 6편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 인터뷰에 의하면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 3, 4, 5편들을 평행 우주, 대체 역사 또는 나쁜 꿈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많은 영화들이 여러 영화 관객들을 노리기 때문에 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피하게 되면서 PG-13 등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객층이 넓을수록 들어올 수익이 많이 늘어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작 그 영화에 관심 있는 주요 관객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이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잔인한 장면이 많은 호러 영화였던 터미네이터. 2편부터 화려한 액션 장면 때문에 공포 영화의 초심을 잃고 액션 장면이 많은 여름 블록버스터가 되어버렸지만 이번 6편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아무튼 데드풀의 성공이 보여주듯 청소년 관람 불가라도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으며 원작에 충실하면 박스오피스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데드풀의 팀 밀러가 터미네이터 6편을 감독을 맡았고 이 영화가 터미네이터 2의 진정한 후속작인 걸 고려하면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로 나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개봉되는 헐리우드 영화들을 고려해 볼 때 충격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이 있어도 쉽게 PG-13 등급을 받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는 PG-13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는 눈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제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등장하는 배우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터미네이터 하면 이분이 빠질 수 없지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IMDb를 보면은 아놀드의 역할이 터미네이터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떠돌아다니는 소문과 인터뷰에 의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역할은 살인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고 합니다. 터미네이터는 기계 골격 위에 살아있는 생체 피부로 감싼 침투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생체 피부가 어느 누군가에게 DNA를 제공받아야지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복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T800으로 잘 알려진 이 로봇의 이름은 내부 골격의 모델 이름입니다. 내부 골격을 유지하면서 껍데기인 생체 피부를 여러 모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T800은 설정에 의하면 수백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모델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진 터미네이터 모델 101입니다. Sabadan Systems Model 101. 그래서 이번 터미네이터 6편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역할은 생체 피부 모델 101의 기본이 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유출되거나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 인물의 뒷배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터미네이터 3에서 짧고 우스꽝스럽게 비슷한 설정을 보여주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로봇 아놀드보다는 로봇 아놀드의 생체 피부 조직의 원본, 인간 아놀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유출된 제작 과정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은 개 옆에 앉아있는 아놀드가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배우는 이미 맥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여성은 오른손으로 이 여배우에게 맥주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아놀드에게 맥주를 건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잘려서 알 수 없지만 맥주를 건네주는 장면보다 이 강아지가 중요합니다. 터미네이터 세계관을 따르면은 개는 터미네이터를 보면 짖습니다. 오직 개만이 터미네이터를 구별할 줄 알며 터미네이터를 감지할 경우 지저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에서 보이는 아놀드는 로봇이 아닌 인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여배우는 극 중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리허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아놀드의 역할이 인간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터미네이터들은 생체 피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한 신장이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체 피부가 계속 재생, 생존,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해서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설정은 터미네이터 원작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정이었으나 제임스 카메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이야기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심판의 날에 있던 마일스 다이슨의 역할을 이번 영화에서는 아놀드가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 전 개봉된 알리타 때문에 제임스 카메론이 레드카펫에서 IGN과 함께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는 아놀드가 돌아오지만 우리가 여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악역을 맡았으며 골격 번호가 다른 새로운 터미네이터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Arnold's back and he's bad and he's a different Terminator than you've ever seen before. Literally he's a different chassis number, but he's also a very different guy than you've seen before. 이것이 사실이라면 T800 모델이 아닌 살짝 업그레이드된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수 있으며 또는 우리가 여태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 등장했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T800의 골격을 가진 터미네이터가 아닌 새로운 골격을 가진 모델 101의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한다면 혹시 다른 세계관에 있는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시간여행뿐만 아니라 백투더퓨처 같은 패러렐 유니버스를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주입하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아직 홍보 영상이나 줄거리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역할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제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나 터미네이터 2처럼 예고편에서 그 비밀을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IMDb를 보면은 브렛 아자르 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 등장하는 젊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가 이번 터미네이터 6편에서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시간여행을 하던가 아니면 T800이 우리 주인공을 위협하는 로봇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미네이터 악역 배우가 공개된 상태에서 새로운 터미네이터가 등장한다는 것이 수상합니다. 여기서 시간여행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아놀드의 대역이 어느 젊고 어린 소년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보면은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에 등장했던 에드월드 펄론과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어린 존 코너가 나올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으며 시간여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라 코너의 회상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의 세계관에 시간여행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 코너의 회상 장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노인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젊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사라 코너, 여전사 린다 해밀턴이 돌아옵니다. 허술한 각본 때문에 터미네이터 3편의 출연을 거절했던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6에서 돌아오는 이유는 영화 각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6편의 각본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에 의하면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6편 촬영 직전까지 각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려점들을 제임스 카메론에게 언급을 하며 제임스 카메론은 추가적으로 여러 장의 각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에서는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여성, 터미네이터 2에서는 강인한 어머니로 나왔으니 이번 6편에서는 어느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맥켄지 데이비스. 짧은 머리의 이 여성은 어디서 많이 본 여배우 같지 않습니까? 블레이드 러너 2049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이번 터미네이터를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온몸에 상처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IMDb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성의 없이 그레이스입니다. 맥켄지 데이비스가 그레이스 역할을 맡았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역할이 터미네이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래전에 유출되었던 오디션의 대본에 있던 그레이스의 대사 때문입니다. 그 대본에서는 그레이스의 대사 중 하나가 affirmative Affirmative. 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터미네이터 2에서 터미네이터가 사용했던 단어라 Affirmative. 그녀의 역할이 터미네이터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녀가 군인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로봇이다 인간이다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점점 미래에서 온 여성 군인 암살자로 역할이 쏠리다가 터미네이터 6편의 촬영이 시작되면서 유출된 사진들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팔에 있는 상처들을 고려해 볼 때 스카이넷에 의해 생체 실험을 당한 인물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다른 여성 배우에게 부축받는 모습 때문에 혹시 로봇이 아닌 인간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그녀가 인간이 아닌 터미네이터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스턴트 촬영 당시 그녀의 스턴트 대역의 분장 때문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촬영 당시 스턴트 대역들의 자동차 추격전 촬영이 있었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금발의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그녀의 팔에는 부상에 의해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가 나는 부위에서는 금속 물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여배우의 가장 유력한 역할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 시작에서 등장했던 샘 워싱턴의 마커스와 비슷한 역할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다른 배우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 때문에 그녀가 반인간 반로봇이라면 충분히 가벼운 몸이라 인간에게 부축을 받으며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 터미네이터라면은 저렇게 부축하기 힘들지만, 만약 그녀가 마커스처럼 반인간 반로봇인 하이브리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녀의 가슴과 팔에 있는 상처들을 고려해 볼 때 스카이넷에 의해 생체 실험을 당한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터미네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대역인 브렛 아자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가 맥켄지 데이비스와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맥켄지 데이비스가 입은 하얀 티셔츠 왼쪽 가슴에 100% 인간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평범한 사진 같지만 수상한 것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대역인 브렛이 그녀의 왼쪽 가슴을 가리키면서 엄지손을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부, 불만,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이 손 모양을 생각하면은 그는 맥켄지 데이비스가 100% 인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것을 생각하면 맥켄지 데이비스의 역할이 100%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스턴트 대역이 하고 있던 특수 분장을 생각하면 새로운 터미네이터인 하이브리드 터미네이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콜롬비아 여배우 출신인 나탈리아 레이스는 아직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레디 라 벤데도라 데 로사스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번 터미네이터에서는 다니 라모스 역할을 맡았는데 아직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무래도 존 코너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물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유출되거나 공개된 제작 영상을 보면은 나탈리아 레이스가 긴 검정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 대단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미 홍보 사진에서 그녀의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녀의 머리가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등장했던 존 코너의 머리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복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심판의 날 시절 어린 존 코너를 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착된 에드워드 폴롱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에드워드 폴롱이 터미네이터 6편에 출연할 것 같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현재 아직 뚜렷하게 에드워드 폴롱의 출연을 언급하는 제작진은 없으며 IMDb에 가도 에드워드 폴롱은 출연 크레딧에 없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린다 해밀턴만이 공개된 상태에서 터미네이터의 핵심 인물인 존 코너의 연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존 코너처럼 복장을 한 다니 라모스는 너무 수상합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과거에 있는 존 코너와 위치를 바꿔치기해서 훗날에 터미네이터에게 살해당할 존 코너를 미래로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존 코너 행세를 하면서 터미네이터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설마 존 코너가 다니 라모스? 아니면 사라 코너가 다른 세계관에 있는 존 코너 같은 인물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대체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존 코너의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 나탈리아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터미네이터 영화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멀지 않는 미래 배경으로 설정된 영화이지만 영화 일부가 멕시코에서 촬영이 되었으며 미국 이민 세관 당국의 옷을 입은 엑스트라와 미국 국경 수비대 자동차들이 목격되었고, 실내 촬영장 중 하나인 이미그레이션 캠프 난민 수용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중요시하는 전편들을 고려해보면 이번 영화에서도 같은 소재로 영화를 이끌어갈 것 같은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언급한 그녀의 말을 생각해보면은 그녀가 맡은
다니 라모스는 아마 스카이넷의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불법 이민자 역할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소재이긴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에 참여를 했으니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민감한 소재를 잘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탈리아는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고 이번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존 코너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녀가 존 코너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루나. IMDb에서는 터미네이터 역이라고 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고스트 라이더로 출연하는 이 배우는 이미 이 영화에서 악역으로 출연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라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터미네이터 분장 사진은 없지만 기타를 들고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모션 캡처 쫄쫄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터미네이터 2에서 등장했던 액체 로봇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쫄쫄이를 입은 모습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서는 큰 부상을 입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800과 유사한 골격을 가진 소형 모델일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면 살가죽이 반 찢겨지는 진부한 부상보다는 턱 살가죽이 벗겨져 나가서 턱 골격과 이빨이 보이던가 아니면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눈을 가로지르는 큰 상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편처럼 로봇이지만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부상보다 로봇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인간이 아닌 살인 로봇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등장했던 로봇처럼 말이지요. 전편처럼 지겹게 얼굴 반만 벗겨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원작처럼 공포 스릴러 호러 영화가 되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외에도 디에고 보네타가 중요한 역할로 고용이 되었는데 다른 배우들처럼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제작사에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었을 당시 터미네이터 6편이 개봉하려면 아직 8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곧 슬슬 예고편도 공개될 것 같은데 저처럼 터미네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면 터미네이터 나이트클럽 장면처럼 예고편에 있는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터미네이터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코너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마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반 파블로프가 되고 관객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돼버린 것입니다.